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 들으시면은 아마 범죄와 관련된 무슨 영화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범죄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게 또 썩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를 오늘도 두 분 모시고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요일 4부 정면 맞수단인데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조기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는요, 이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보면은요, 누구의 탄핵인지를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안도 오늘 그만뒀죠. 오늘 검사 4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또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 청원도 이게 계속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어쨌든 먼저 이게 일단은 탄핵소추안이 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일 위원장 사퇴는 공영방송 편파와 불공정 또 왜곡과 조작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또 MBC 등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영방송 정상화 열차가 이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조기현. 예상했던 바죠. 그 위법 시비가 계속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결국 이러한 시스템에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2인 체제로 계속 주요 방송사의 임원 선정이라든가 주요 방송 그 대주주 변경 관련된 주요 결정 사항을 방송통신위원 2인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 사항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답답한 심정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통해서 위법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편법과 위법을 통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방송의 실제 소위 말하는 방송의 장악, 방송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요. 이미 후임자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을 보면 다 예상해놓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냐면 지난 5월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아니죠. 사실은 결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KBS, EBS 이 수신료 정기요금과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인정 결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례로 들면서 2인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현재 그 방통위 법을 보더라도 2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인 중에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안건은 이제 통과되는 것이죠.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아마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죠. 그때도 이제 3인 체제에서 5건의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좀 미흡한 점은 있겠죠. 그러나 현재 법적인 사항을 볼 때 불법은 결코 아니고 명백하게 적법하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결을 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3인 체제에서 안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나왔는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어떤 그 사법적 판결을 받고
우리 좀 그 불법이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헌재 결정이 사실은 뭐 이 결과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합법 판단을 했으니까 예. 그 효력이 인정된 거니까 예. 결과적으로 2인 체제의 의결 사항의 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방통위법의 취지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라는 원래 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2인 체제로 가는 거 그것도 야당이 추천한 뭐 2명에 대해선 장기간 대통령 임명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해 놓고 이런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실제 정권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방송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적극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뭐 어디까지 정리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퇴했다고 해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건 입법조사처가 탄핵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탄핵 대상자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탄핵 대상자가 사퇴하면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예, 그게 뭐 그게 입법조사처는 한 일간지 예. 인터뷰를 통해서 입법조사처의 뭐 그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법 해석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본다는 하나의 일흥의 견해로 볼 수는 있는데.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탄핵 절차는 이미 종료됐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상식적일 거고요.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방통위원으로 이제 선임 추천됐다가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에서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들을 선임해달라, 추천해달라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민주당이 이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한 2인 체제에 반대를 하려면 방통위원을 실제 추천한 다음에 문제를 삼으면 모르지만 추천도 안 하면서 2인 체제는 불법 위법이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예, 그 최민희 위원이 사퇴한 게 그냥 스스로 의사에 사퇴한 게 아니잖아요. 8개월 동안을 기다렸는데 뭐 이 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사퇴한 거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한들 이 제대로 된 구성 절차로 갈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고 그래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야권이 추천하는 경우에 즉시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되고 이렇게 개정돼야만이 야권의 추천권이 실효성이 있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야당이 추천을 안 해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과정의 사실과 맞지 않다고. 예. 자,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 또 해야 되냐면 저 여당 전당대회인데 그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그 후보들이 무슨 비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 뭐 네 분이서 어깨 동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배신자 뭐 이러고 싸우더니 어깨 동무 정치 원래 그런가 봐요. 굉장히 좀 묘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예. 4명이서 어깨 동무하자. 또 나경원 후보도 이제 윤상현 의원에게 같이 어깨 동무하자. 반면 또 한동훈 후보는 좀 겸연쩍은 그러한 이제 상황을 연출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일정 부분 경합과 경쟁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지금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비전 발표회에서 보인 4사람의 어떤 어깨 동무 장면은 앞으로 좀 더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당을 이끌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쨌든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너무 어제까지는 너무 사실 격하게 서로들 비판을 하셔가지고 그 그림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또 나오자마자 똑같은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갈등이 내재된 형태로 지금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 뭐 시끄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총선에서 개멸적 패배를 했고 여기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도 않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변화의 의지도 그다지 보여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될까는 차기 지도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수용하고 뭐 이 한동훈 후보처럼 특검을 받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이후에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보수 혁신이 필요하고 이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논쟁이 아니라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주도하는 분위기긴 한데 이게 윤상현 의원 좀 아까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 말씀하셨다. 당내 선거에서 아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당원 80%또 20%도 사실 국민 여론조사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혹은 중도층. 예, 그 정도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상태에서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초반 한동훈 대세론이 판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냥 아직 여론에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전당대회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어떤 모습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뀌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과연 국민 뭐 일반적인 어른 여론에서 그러한 여당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게 될까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런 뭐 한계가 너무 뚜렷해 보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민주당은 찐명 대 짠명의 대결이라는데 우리 박재 PD님 짠명이 뭐예요? 짠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사실 이쪽은 진짜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는 거의 한 번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비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민주당은 칭찬을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좀 거시기 하는 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아주 그 예리한 분석, 촌철살인 말씀해 아유, 주셨는데 왜 그러세요? 예, 사회생활 좀 하시고.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후보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는 전혀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최고위원 중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 그 점이 오히려 더 큰 관심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하고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인데 전부 다 이제 명비어천가 이번 전당대회는 친명 대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김두관 전 의원께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조기현 변호사님. 예. 또 2부에 우리가 박지원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김두한 전 의원한테 전화해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현재 모습입니다. 네. 뭐 이 권리당원이 실제 한 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240만에 이르고 그냥 일반 당원까지 하면 400만이 넘는 당원이죠. 그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당원들 숫자도 100만 이상입니다. 이제 그런 당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가 지금의 지도부를 만들었고 그 지도부가 치른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서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 또한 그런 당원들의 뜻이 관철되는 구조거든요. 이제 이게 과연 민주적 정당의 올바른 모습이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당의 이론 그리고 실제 당원들의 뜻이 관철되는 구조의 이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칭송 경쟁 대회처럼 가면 안 되겠죠.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비전과 민주당의 현재적 모습 또 과거에 또 실패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친명 경쟁 뭐 명신 경쟁 이런 모습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후보들도 뭐 이제 출마 선언에서는 뭐 최고위원은 어쨌든 경쟁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아무들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일단 앞세우고는 있지만 경쟁 체제에 가면 뭐 또 나름대로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 예. 전당대회를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을 제외한 비명이나 뭐 반명 이런 쪽에선 니들끼리 다 잘해봐라. 우리는 별로 없을 거라서 수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너희들끼리 잘해보세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좀 강하게 풍겨 있다. 풍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아까 이재명 대표도 뭐 본인이 얘기를 하길 아유 이 강성 지지층들이 문자 전화 좀 그만해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써온 전화번호 진짜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자 폭탄 앞에는 평등하구나. 이게 지지 응원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에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필요한 전화도 지금 못 받는 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아 근데 진짜 좀 개인적으로 좀 이 문자 이 폭탄 같은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저거 하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조기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